여러분이 지금 가장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당신의 편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혹시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이용하거나 속으로 비웃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상상이 두려워도 눈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결국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내 편인 사람과 적인 사람을 구분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진짜 내 편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비난하거나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들. 반대로 말은 투박하지만 정말로 나를 위해 힘을 써주는 사람들.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상처받고 우리 곁에 남아야 할 사람들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며 짧은 사연 하나를 소개할게요.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팀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도와주려 애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팀 분위기가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팀원 2명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너무 나대지 않아? 맞아. 자기만 잘난 척하면서 우리까지 피곤하게 만들어. 그 순간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믿었던 동료들이 뒤에서는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한동안 사람들과의 관계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 그와 특별히 친하지 않았던 동료였지만 솔직한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너는 정말 성실하고 팀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가끔 너무 완벽해 보이려고 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그는 처음엔 기분이 상했지만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 동료가 정말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후 그는 그 동료와 더 깊은 신뢰를 쌓았고 다른 팀원들과도 천천히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친절하게 보이는 사람이 꼭 내 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때로는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진정한 내 편일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내 편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 차이를 명확히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내 편인 사람과 적인 사람을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 중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지셨다면 당신은 이미 관계에서 어떤 갈등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 편인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것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줍니다. 하지만 적인 사람은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질투하거나 나를 깎아내리려 합니다. 몇 년 전 제가 들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매우 친한 두 사람과 늘 붙어 다녔습니다. 그들은 함께 공부하고 꿈을 이야기하며 우정을 쌓아갔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그 셋은 각기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한 끝에 좋은 직장을 얻었고 그 소식을 다른 두 친구에게 자랑스럽게 알렸습니다.
드디어 내 꿈을 이뤘어. 내가 원하던 회사에 들어갔어. 그 말을 들은 친구 한 명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너 정말 열심히 했잖아. 축하해. 너라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하지만 다른 친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죠. 그 회사? 요즘 별로라고 들었는데. 너 잘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물론 그 순간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 사람의 관계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던 친구와는 더욱 돈독한 관계를 이어갔지만 질투를 드러냈던 친구와는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정한 내 편은 나의 성공을 자신의 것처럼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의 노력과 성과를 정당하게 인정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반면 적인 사람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나의 성공에 흠을 찾으려 하거나 그 가치를 깎아내리려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래전 공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란 너를 올바르게 이끌어주고 너의 성공에 기뻐하며 너의 잘못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다. 이 말처럼 우리가 주변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투와 시기의 감정 없이 진심으로 나를 응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은 한 끗 차이로 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내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얼마 전 한 회사에서 있었던 일화가 떠오릅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영 씨는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빠르게 승진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과 결과가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그 기쁨을 동료들과 나누면서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어떤 동료는 진심으로 축하하며 너 정말 대단하다.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 라며 환하게 웃어주었지만 다른 동료는 어떻게 신입이 그렇게 빠르게 승진할 수 있지? 윗사람에게 잘 보였나 보네. 라며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영 씨는 그 동료들이 행동에서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했던 동료는 지영 씨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응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비꼬는 말을 했던 동료는 사소한 실수를 크게 부풀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곤 했죠.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내 편인 사람과 적인 사람을 구분하는 중요한 단서는 그들이 나의 성과와 실패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있습니다. 내 편인 사람은 내가 잘 될 때는 함께 기뻐하며 응원하고 내가 힘들 때는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들은 나의 부족함을 부드럽게 채워주려 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지향합니다. 반대로 적인 사람은 나의 성공에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것을 깎아내리고 나의 약점을 부각시키려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나를 끌어내려 자신을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중국 전국시대의 명장 백기와 그의 동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백기는 여러 전투에서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고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료 중 일부는 백기의 성공을 시기하며
그를 중상모략했습니다. 그들은 백기가 왕의 총애를 잃게 만들기 위해 거짓말과 음모를 꾸몄고 결국 백기는 억울하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시기와 질투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정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진짜 내 편을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 진심으로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또 당신의 작은 실수에도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질투심을 드러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관계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앞으로의 선택과 행동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관계를 실제로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한 심리학 연구에서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스트레스의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대부분은 단순히 돈이나 명예가 아닌 내 편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왜 중요할까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기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삶에서 필수적이죠. 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겉으로는 내 편인 척하지만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무관심한 태도로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편을 알아보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 단단히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언행을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대학생인 승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승준 씨는 힘든 시험 기간 동안 친구들 몇 명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 친구는 나도 바빠서 도와줄 시간이 없어라고 말했지만 다른 친구는 내가 바쁘긴 하지만 내가 중요한 시험이니까 같이 준비해보자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친구와 함께 공부하며 승준 씨는 성공적으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내 편은 바쁜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말뿐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곤 하죠. 두 번째로 상대방이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쁨과 슬픔, 분노와 두려움이라는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진짜 내 편은 이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어 눈물을 흘렸을 때 그저 울지 마, 괜찮아라고 대충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내 마음이 어떨지 너무 공감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내 편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내 편은 우리와 함께 성장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우리의 목표를 응원하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의 학자 이황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이황은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넘어서라. 그래야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다. 이처럼 진정한 내 편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함께 성장하려 합니다. 이쯤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모두는 진정한 내 편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그 이전에 스스로가 누군가의 내 편이 될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 편과 함께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꼭 피해야 할 행동과 태도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의도로 시작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망칠 수 있는 대표적인 3가지 행동을 살펴보고 이것을 피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 봅시다. 첫 번째로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인 은영 씨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말을 꺼내자마자 나는 오늘 회사에서 정말 바빴어. 상사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 라며 자신의 이야기로 대화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내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진정한 내 편이라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대화란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비난과 비교는 관계를 망치는 주요 요인입니다. 특히 우리의 친밀한 관계에서 이러한 행동은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친구 사이였던 민규와 태훈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규는 시험 성적이 항상 태훈보다 좋았습니다. 태훈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자랑할 때마다 민규는 그 정도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라며 비꼬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깎아내렸습니다. 결국 태훈은 민규와의 관계를 서서히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난과 비교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해치고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그 대신 상대방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지나친 의존은 건강한 관계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편과의 관계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한쪽이 너무 의존적이 되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거나 지칠 수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동료인 지연 씨와 영호 씨의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지연 씨는 항상 영호 씨에게 업무를 부탁하며 내가 잘 못해서 그래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영호 씨는 처음에는 도와주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지만 점차 지연 씨의 의존적인 태도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기꺼이 줄 수 있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의존을 줄이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태도가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태도와 행동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우리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는가? 혹시 나도 모르게 비난하거나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기회비용을 생각해보는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관계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는 기회비용입니다.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이 개념은 인간관계에서도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 다른 관계에 그만큼 투자할 여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어디에 쏟아야 할지를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느 날 세영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 초대와 동료의 개인적인 부탁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은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지만 동료는 세영 씨의 도움 없이는 중요한 일을 완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세영 씨는 깊이 고민한 끝에 동료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동료와의 신뢰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잠시 미뤘지만 곧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됩니다. 그 판단은 관계의 깊이와 의미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양보와 단절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일정 부분 양보하며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지만 어떤 관계는 단절을 선택하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수 씨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이용당하고 감정적으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항상 지수 씨에게 자신의 일을 떠넘기며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관계를 위한 노력이라며 참아왔지만 결국 지수 씨는 그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선택은 지수 씨에게 더 큰 자유와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반대로 준수 씨는 가끔 갈등이 생기는 친구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는 때로는 까칠하고 솔직한 표현으로 준수 씨의 기분을 상하게 했지만 준수 씨가 힘들 때는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준수 씨는 그 친구의 진심을 알기에 관계를 유지하며 양보할 부분은 스스로 먼저 타협하기로 했습니다. 양보와 단절의 선택은 항상 어려운 고민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지혜롭게 활용할 때 우리의 삶은 더 균형 잡히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을 한 가지 공유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나를 성장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하게 하는가? 성장을 돕는 관계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도전을 받아들이고 성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때로는 냉정한 조언으로 현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반대로 소모적인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의 만족을 채울 수 없으며 우리를 점점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지킬 것인가, 어떤 관계를 놓을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관계의 선택에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누군가와의 관계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나요? 자신을 돌볼 시간, 스스로를 위해 써야 할 에너지, 나아가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어느 순간 그 관계 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정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혜 씨는 결혼 후 남편과의 관계에 모든 것을 쏟아붓다 보니 자신의 꿈도 자신만의 시간도 점점 잊혀졌습니다. 남편을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그의 기분을 맞추며 자신의 감정은 뒤로 미뤘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사랑이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혜 씨는 점점 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를 위해 살면 그 관계도 결국 깊은 균열이 생긴다는 것을요. 정혜 씨는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랜 꿈이었던 취미 교실에 등록하고 혼자만의 산책을 즐기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그 변화는 남편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혜 씨가 밝아지고 여유로워지자 남편 역시 그런 그녀를 보며 더 큰 신뢰와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성공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상대방과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스스로를 위해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요?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스스로를 위한 작은 선택을 한 적이 있나요?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은 기술이며 그 기술은 훈련과 노력을 통해 배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술에는 타인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랑은 관계의 핵심이고 그 관계는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관계에서 적과 내 편을 구분하는 방법뿐 아니라 그 안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우리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다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느낀 점이나 인간관계에서 고민했던 순간들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